예, 138페이지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인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5%를 130만 원 초과하게 되면 71만 5천 원에 초과 금액의 30%를 적용을 해줍니다. 한도는 최대 74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에다가 감면율을 뺀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가끔씩 적용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사이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차입한 경우에 이자 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치자금 세액공제 관련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그러니까 지출한 과세 연도에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00%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와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자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기본공제 대상 자녀 그래서 이때 자녀라고 하는 부분, 직계 비속과 자녀라고 하는 부분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이때 자녀는 아들, 딸과 입양자, 위탁, 아동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명일 때 15만 원, 두 명일 때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 플러스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손자, 손녀 관련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6세 이하의 공제 대상 자녀는 2명 이상일 때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 원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출생 입양 공제 대상 자녀 만약에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연 3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에 위에 표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1페이지 7번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가 되겠습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납입액의 12%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 원 이하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15% 적용해 주는데요. 자,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을 한번 보면 아래의 계좌라고 해서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을 했을 때 연한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걸 말하는데 이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납입을 해줍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때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추가로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는 DC형,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되겠습니다. IRP라고 하는 계좌로 추가로 본인 스스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2페이지에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연간 불입액 7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동시에 불입할 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전체를 퇴직연금계좌에 전액 다 불입하게 되면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은 한 푼도 없지만 퇴직연금계좌에 최대 7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거를 보시면 연금저축에 500만 원, 퇴직연금에 200만 원이면 연금저축 500만 원 납입한 거는 4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200만 원하고 합쳐서 600만 원까지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불입액에 700만 원을 전액 다 납입을 하게 되면 최대치 400만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700만 원 납입하더라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납입 방법에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142페이지에 8번에 주택 월세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여야 되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됩니다.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 7천,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이때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임대차 계약 증서와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요. 세액 공제액은 월세액하고 연월세액 합계금액하고 75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특별세액 공제 요약 내용이 있고요. 1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자, 특별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약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장애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발생한 날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9월 말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혼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에는 9월 말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걸로 보고 적용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부금과 신용카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표준세액 공제해서 13만 원 적용해 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 공제는 표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즉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부분인데요.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 연 100만 원 한도로 해서 납입금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납입금액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세액 공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맞벌이 부부는 본인의 보험료를 본인이 내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즉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 146페이지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나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와 소득금액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액 공제를 내주는데,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전액 공제가 되고요.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7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구장 표시에 보면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이나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제 대상 의료비,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3번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5번에 나오죠. 1인당 50만 원 이내 금액이고요. 보청기 구입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챙겨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 관련되는 부분 보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의한 본인 부담금까지 세 가지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안경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챙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사례 부분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카드 매출 전표로 의료비 증명서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카드 매출 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7번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9페이지에 교육비 세액 공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50페이지에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 아동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직계존속은 빠져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치원, 보육시설, 취약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50페이지에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초, 중, 고등학생만 적용이 되고요.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교복 구입비가 그 자료가 제공이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가끔씩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일괄 구매한 경우에 제공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교복 판매점에 가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번에 국외교육비,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하고 유사한 형태로 된 학교에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51페이지에 국내 근무자 보면 국외 근무자는 부모가 전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국내 근무자의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학생 중에 중학생까지는 국외 유학 자격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에는 국외 유학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냥 유학 나가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15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직계존속을 위해서 지출하는 교육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인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4번 입사 전 퇴사 후 지출하는 교육비 공제받을 수 없고요. 동그라미 7번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53페이지에 기부금 공제입니다. 지출자 범위,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의 지출자는 거주자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서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연령 요건이 있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보면 연령 요건이 있지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부금 적용할 때 연령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2016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2016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다만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거주자의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기부금들은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전부 다 지출한 거 인정이 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공제를 해줍니다. 자, 공제율에 대해서 154페이지에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세액공제 100% 다 해주고 있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00%고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되는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 3천만 원 초과되면 25%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우리 사주,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전부 다 합쳐서 15% 세액 공제가 되고 있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유형에 보면 155페이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입니다.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입니다. 자, 이 기부금들은 우리 그 법인세법의 기부금 종류로 가게 되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난 지역에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온다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8시간을 하루로 보고 일당 5만 원 계산해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번에 기부금 세액공제 2월 공제에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걸로 보는데 이때 그러니까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기부금은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2월 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156페이지에 참고해 보면 2월 되는 기부금은 다음의 기부금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해서 원래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2월 됩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세액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에서 한도 내용이 있죠.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 2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기부금 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타세액 공제로 인하여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부금도 당연히 2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기부금을 1번, 2번 합친 금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기부금 영수증 양식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 영수증 양식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내용들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기부금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은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를 국세청으로 100% 잘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기부금 영수증을 보면 기부금 유형, 코드 번호, 그 다음에 금액,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59페이지에 표준세액 공제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 등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특별소득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3만 원의 산출세액 13만 원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표준세액 공제도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